안녕하십니까. 천음소의 노동과 정치 119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7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7번 방송부터 내년 4월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현주 전 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서병수 전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그 예비 후보들 중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는 서병수 전 시장 현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박형준 그리고 이은주 이 세 사람이 뭐 빅3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박형준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서병수 전 시장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서병수 시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서병수 시장이 지금 다시 그 국민의힘의 시장 후보로 지금 뭐 여러 지금 거론되고 있죠. 본인이 아직 뭐 출마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통해서 처음에는 뭐 1위도 했다가 뭐 최근에는 조금 내려갔습니다만 어쨌든 부산시장의 이렇게 후보로 강력하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서병수 시장이 이제 출마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지금 본인이 뭐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추세를 지금 관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머뭇거리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참 그런 머뭇거리는 것이 참 보통 우리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 볼 때는 참 뭔가 좀 보기가 좀 뭔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병수 전 시장이 그러니까 출마 여부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본인이 뭐 12월 달쯤 되면은 뭐 그때 결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출마에 대한 어떤 마음이 접은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아직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병수 전 시장이 참 이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병수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그가 그동안 우파의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 해왔던 그런 경력에 비춰 볼 때 뭔가 좀 격에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병수 시장이 지금 출마를 하려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분이라는 것은 여러 지금 거론된 인물 중에 독보적인 어떤 1위를 해서 서병수가 아니면 우파에서 지금 민주당을 이길 사람이 없다. 이런 게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비록 뭐 서병수 좀 국회의원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서병수가 아니면 도저히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나오라 이런 어떤 요청이 뭐 시민들이라든지 우파 국민들이 그런 게 있으면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현주, 박형준과 더불어 뭐 1, 2, 3위에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 지금 여론조사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명백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뭐 눈치를 보고 있는 걸 보면은 참 뭔가 좀 그릇에 안 맞는 좀 행보를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마음이야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데는 아마 본인보다는 그 주변에서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병수 현재 국회의원인데 어쨌든 시장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부산에 뭐 여러 가지 깔아놨던 인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병수가 다시 시장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권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저는 많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출마를 해서 뭔가 그런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혹은 경제적이라든지 그런 이권을 노리는 주변 인물들이 서병수의 주변에 출마를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주변에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서병수라는 인물 개인을 딱 놓고 보면은 뭐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되겠죠. 뭐 출마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출마할 명분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아니면은 도저히 좌파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나 희생할 마음으로 내가 나온다. 이렇게 뭐가 돼야 명분이 되는데 지금 뭐 박형준 위원주와 함께 뭐 이렇게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지지율 그렇게 나오고 있다면 참 그동안의 정치적 경력에 비추어서 너무나 좀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만약에 이제 경선에 출마를 한다면 글쎄요 압도적인 1위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거 나온다는 게 그릇에 맞지 않는 선택이 아닌가. 뭐 1위 안 될 확률도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오히려 큰 망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그런 서병수 시장의 결단을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방송을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서병수 전 시장이 현재 국회의원이지만 어쨌든 이분이 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지금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오거돈이 성추행으로 일어난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뭐 이런 금액이 지금 뭐 금액이 부산만 해도 뭐 200 몇십억인가 이렇게 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르지 않아도 될 보궐선거를 치름을 해서 세금에 대한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원래는 후보를 못 내도록 뭐 당헌 그렇게 돼 있다는데 그걸 뭐 자기들 뭐 바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뭡니까 이 보전도 해야죠. 이 금액도 사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치료된 보궐선거에 우리 국민들, 우리 부산 시민들 세금이 몇백억이 들어가는 이거를 받아내야죠. 예, 그렇게 시민들 요구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 야당도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서병수 전 시장이 지금 시장 후보로 출마한다면 그 명분이 그야말로 좀 사라지는 것이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국회의원 뭐 당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자리를 뿌리치고 나와가지고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는데도 또 돈이 뭐 또 상당히 들지 않겠습니까? 시장 선거보다야 뭐 금액이 적게 들겠지만 어쨌든 하지 않아도 될 보궐선거를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야권에서 우파 국민들이 이 비난을 할 명분이 상당히 희석되는 것입니다. 예, 그 점에서 현재 국회의원 당선돼 있는 사람들은 출마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현재 국회의원직을 벗어 던지고 시장으로 출마하면은 국회의원을 사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부산진 갑에 지금 선거를 또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개헌 저지석을 아슬아슬하게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3석인가 뭐 그렇다 하는데요. 이 100석보다 지금 내려갈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선거 부정으로 뭐 지금 소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있다 그러는데요. 어쨌든 100명이라는 이 개헌 저지선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숫자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석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서병수 현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시장 후보로 출마한다면 그 부산진 갑에 지난번에 그 누가 붙었습니까? 김영춘과 붙었지 않습니까? 김영춘과 뭐 큰 표차로 이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뭐 사실은 아주 작은 차이로 그 아마 이긴 걸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서병수 현재 국회의원이 그걸 떨치고 나온다.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 자리를 한석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지금 소위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전략적으로 분명히 공천할 거거든요. 만약 김영춘이가 부산시장 후보로 민주당 안 나오고 다른 인물, 예를 들어 김혜영이나 뭐 다른 여성 후보를 내세우고 어차피 시장 선거는 어렵다고 아마 볼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자리라도 확실히 한 자리 따자. 이래서 김영춘이를 다시 부산시장 국회의원 부산진 갑에 이렇게 투입하면은 그거 분명히 뺏기죠. 그 뭐 거의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한 자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 서병수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시장 나온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데요. 제가 지금 앞에 117번 방송에서 내년에 4월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의 어떤 그 발전, 이것만 놓고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그 2022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초전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그게 더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우파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승리 의미라는 것은 내후년 대선에서 좌파 정권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시장에 당선되는 것이 아주 그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서병수가 그런 어떤 그 현재 그 문재인 좌파 정권과 그런 치열한 그 이념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병수의 그 한 여러 가지 보면은 이 문재인 정권과 이념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뭐 본인 했는지는 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반 그 국민들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그 어떤 전사와 투사의 이미지는 서병수는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 서병수가 나오면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서병수가 부산시장의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분도 없고 실질도 없고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 마지막을 아주 그 추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서병수 의원이 지금 현재 그럼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이죠. 제가 이제 권고 드리는 바, 뭐 저만이 아니고 저와 함께 이제 뭐 시민운동 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병수 현재 의원 전 시장이죠. 그 하셔야 될 역할이 따로 있다 이거죠. 따로 있다. 자, 그 역할은 뭐냐? 그 서병수 시장의 경륜에 맞는 역할을 좀 맡아 달라는 겁니다. 지금 뭐 이제 뭐 연세도 뭐 70이 다 됐지 않습니까? 나이도 이제 그리 됐고, 그다음에 그 우파의 정치인 중에서는 이제 완전 중진이지 않습니까? 5선 국회의원으로 예전에 뭐 그 당시 지금은 야당이지만 여당의 사무총장도 하셨고, 그리고 뭐 부산시장도 지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큰 정치를 중앙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부산의 많은 우파 그 시민들이 서병수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지금 누구죠?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데 저래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빨리 하루빨리 김종인을 쫓아내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이념정당으로 가치정당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야 2022년 대선에서 그래도 뭔가 좀 이길 수 있다. 그런 희망이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부산에서 지금 그런 역할을 할 인물들이 부산과 대구, 뭐 영남권에서 뭔가 그런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뭔가 그런 어떤 바람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이걸 수도권으로 몰고 가야 이게 바람이 불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가 이길 수 있을 것인데, 그 바람을 일으킬 인물이 누굽니까? 예, 우파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 부산의 중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부산에 뭐 국회의원 중진을 해봐야 지금 서병수 의원하고 뭐 조경태 의원 제일 좀 선수가 많은데, 조경태 의원은 뭐 아직 그 선수에 비해서 나이가 좀 너무 좀 어리고요. 그 역할을 할 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서병수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병수 의원은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산의 정치인, 그리고 부산의 국회의원들이죠. 부산의 국회의원들 현재 김종인한테 고개 푹 숙여가지고 뭐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는 거 모습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서병수 의원이 앞장서서 뭔가 이 나라에 우파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정치를 앞장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어떤 마지막 정치 인생을 하는 좀 큰 인물로 남지 않겠습니까? 부산시장 다시 출마한다고 해갖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는 안 되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시고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에만 보더라도 부산의 어떤 정치권이 사실은 이제 제가 앞에 117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파의 어떤 핵심적인 주도 세력이 그동안에 혈연, 지연, 하연을 중심으로 그런 인연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그런 이권을 중심으로 뭉친 이런 낡은 보수 꼴통 세력이 현재까지의 우파의 정치권이었다라는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인식을 깨자는 거죠.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참 신한 이미지를 가진 새로운 젊은 사람에게 뭔가 자리를 물리주고 정치인들도 그런 쪽으로 우리 부산의 우파 정치권을 좀 이렇게 바꿔가는데, 서병수 의원이 앞장선다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요구하는 그렇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과감하게 불출마 선언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 김세현은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거의 훨씬 더 깨끗한 모습으로 보인 거죠. 그런데 우리 서병수 의원은 눈치 보고 질질 끌고 이게 뭔가 옆에서 떠받들어 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경륜에 맞지 않는, 참 격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하루빨리 불출마 선언하시고 뭔가 젊은 새로운 인재에게 부산을 맡기고, 그리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뽑아달라라고 과감하게 좀 선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이 사실은 연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서병수 의원이 연주를 지지한다, 그리고 부산시장 불출마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아마 위대한 부산의 큰 정치인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연주 쪽에서도 서병수 시장 쪽과 그런 여러 가지 또 서로 협상이랄까 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큰 틀에서 보아서 우리 서병수 의원이 그 격에 맞는, 지금까지 정치 역정에 맞는 그런 큰 일을 좀 하시고, 그런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를 대해서 이끌어가는 큰 인물로 남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